안녕하세요. 추억 속으로 그때 그 시절 이야기는 저희 세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를 뒤흔든 총성은 평화로운 아침을 찍고 역사의 비극을 알렸습니다. 길고 긴 3년간의 처참한 전쟁은 한반도 전역을 폐허로 만들었고 수많은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뒤로한 채 끝없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남겨진 것은 재와 잿빛 연기뿐이었습니다. 고향을 등진 사람들은 도시 외곽의 언덕이나 강변에 위태롭게 판자촌을 짓고 고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물도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비좁은 골목길 그리고 나무 판자와 깡통으로 겨우진 허술한 판잣집들은 당시의 참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대고 작은 온정을 나누며 끈질기게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얼굴에는 고단함과 슬픔이 역력했지만 전쟁 고아들은 거리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고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기 위해 온갖 굳은 일과 멸시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전쟁으로 인해 극심하게 낮아져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절대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과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길고 긴 전쟁 고통 속에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한국은 폐허 위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폐허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고 재건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미국의 경제 원조는 폐허가 된 국토와 산업시설을 복구하는 데 있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원조 물자는 당시 극심했던 물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손에 흙과 기름을 묻혀가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낡고 부서졌던 공장들은 다시 힘찬 기계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과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 끝에 1960년대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가난과 굶주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특히 봄철 보릿고개는 농민들에게는 그 해의 가장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을 드러내고 보리가 채 익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굶주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쌀이 귀했던 시절 보리는 주식으로 여겨졌지만 그마저도 부족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였습니다. 하지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끼니 걱정에 시름이 깊었지만 아이들은 특유의 밝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힘든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은 어떻게 놀면서 힘든 시기를 이겨냈을까요? 그들의 놀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1960년대 아이들의 놀이터는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번듯한 놀이시설은 고사하고 변변한 장난감 하나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골목길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울이면 언덕이나 비탈길에서 썰매를 타며 온몸으로 스릴을 만끽했습니다.
낡은 나무 판자나 비료 포대를 이용해 직접 만든 썰매는 지금의 세련된 썰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박했지만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는 꽁꽁 언 땅을 녹일 만큼 따뜻하고 활기찼습니다.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놓고 돌멩이를 튕기며 즐기는 땅 따먹기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 중 하나였습니다. 금을 긋고 영역을 표시하며 작은 돌멩이 하나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 동네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딱지치기는 남자아이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종이로 접어 만든 딱지에는 당시 유행하던 만화 주인공이나 영화 배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딱지를 서로 쳐서 뒤집는 단순한 놀이였지만 아이들은 딱지 안에 숨겨진 그림을 보며 꿈을 키우고 승부욕을 불태우며 딱지치기에 열중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를 즐겨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 온종일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텔레비전 등 당시 유행하던 동요를 부르며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고무줄을 넘으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협동심과 사회성을 길렀습니다. 남자아이들의 놀이인 말뚝박기는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인 놀이였습니다.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의 등을 밟고 넘어가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힘과 용기를 키웠습니다. 구슬치기는 섬세함과 집중력을 키우는 놀이였습니다. 형형색색의 예쁜 구슬을 손에 쥐고 친구들과 구슬을 주고받으며 아이들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자치기는 나무 막대기 하나로 즐기는 놀이였습니다. 짧은 막대기를 쳐서 멀리 날리는 자치기를 통해 아이들은 순발력과 판단력을 길렀습니다. 1970년대는 텔레비전 방송이 본격화되면서 드라마와 프로레슬링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0년 여러 방송국이 잇따라 개국하면서 다양한 드라마가 전파를 탔습니다. 특히 여론은 70%가 넘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국민 드라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파란만장한 삶과 애환은 고된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프로레슬링 또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김일 선수는 특유의 박치기 기술로 박치기왕이라는 전무후무한 별명을 얻으며 온 국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일 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목이 터져라 열띤 응원전을 펼치곤 했습니다. 김일 선수의 불굴의 투호는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시절 보릿고개라는 힘든 시기였지만 아이들의 맑은 웃음과 감동적인 드라마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프로레슬링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았던 아름다운 시대였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한 감동과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1970년대의 아련한 추억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의 놀이는 지금처럼 화려하거나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을 키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라마와 프로레슬링은 고된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아름다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 보릿고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듯합니다.